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3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끝나기 전에 저번주에 약속했던 5일선 공략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5일선 공략 치면 되지만은 제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가 같은 5일선 공략이라도 기준이 좀 다르니까 저만의 기준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률이 높은 5일선 공략이 있을까 연구해 봤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 분석은 오로지 기술적 분석으로만 끝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그제서야 수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니까요. 이것도 매수 매도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맹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네, 삼성전자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 키움 차트죠. 키움에서 이렇게 보시면 0600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지표랑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5, 10, 20, 60, 120이 있거든요. 먼저 지금 장중에서 막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세팅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차트도 여러 개를 띄울 수 있으니까 0600 화면을 하나 더 띄우셔서, 물론 모바일에서도 5일선만 남겨놔도 되는데 지금 5일선만 남겨놓는 법부터 먼저 배울게요. 여기 단순 종가라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더블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오는데, 라인 설정에서 다른 꺽쇠를 다 죽이고 5일선만 놔둡니다. 꺽쇠를 죽여버리면 5일선만 딱 남아요. 얘를 확인 누르시면 이제 5일선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봉도 보시면 이 정도는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봉이 채우기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죠. 그거는 이쪽 종목명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영역 채우기가 있고 영역 채우기가 있습니다. 그죠? 요걸 채우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없어져요. 그죠? 지금 저는 5일선을 좀 더 도드라져 보기 하기 위해서 채우기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거래량도 거래량 세팅 아무렇게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일선을 보기 때문에 이격도를 5일선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격도 놓는 법을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격도는 여기 이쪽에서 지표 추가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허공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지표 추가가 있어요. 이걸 누르셔서 이격도 검색해 보세요. 이격도 나오죠? 이격도 엔터 치면 이격도 나옵니다. 얘를 갖다 위로 끄집어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끄집어 올리고 나서 이격도를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하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5, 20 다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딱 줄여볼거예요. 저는 5만 봅니다. 5. 그래서 5일 이격도만 놔두고 이것도 꺽쇠를 다 없애버립니다. 확인 누르면 이제 5일 이격도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격도 매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격도가 5일선 밑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 또 많이 올라가죠.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 올라가고, 또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 올라가고, 이격도가 더블 딥이죠. 더블 딥이면 또 잠깐에도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격도와 밑에 5일 이평선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격도 자체가 5일 이평선과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 거니까, 거리를 알려주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격도가 이렇게 높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떨어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격도가 너무 이렇게 높아버리면, 넓으면 다시 제자리로 와요. 이격을 좁힙니다. 확산 이격을 있으면 또 다시 좁혀지고, 그렇죠? 그게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서 이격도가 5일하고 많이 벌어지면 또 다시 또 올라가죠. 그죠? 자석하고 멀어지면 딱 다시 붙듯이 그걸 우리는 이격도와 5일 이동 평균선으로만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중요한 것은 5일선 매매할 때는 이 봉이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봉이 이 5일 이동 평균선 밑에 있을 때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5일 이평선 밑에서 있을 때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절대로 대롱대롱,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과나무나 대추나무에 열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이것도 중력에 의해서 매달려 있는 거죠. 수급과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이때는 사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사는 게 아니고요. 5일선 위로 다 올라가는 날 사는데, 여기는 이격이 좀 있었죠. 여기는 갭 상승을 한답니다. 삼성전자가 2.21% 정도 갭 상승하면 굉장히 큰 호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갭 상승한 거 말고 요렇게 봉으로 몸통으로 뚫을 때 요때 따라잡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죠?
갭 상승을 한 거는 갭 상승한 다음에 이걸 꼭 메꿉니다. 그리고 그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당연히 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5일선 근처에서 사는 거고,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몸통으로 5일선을 이렇게 팡 뚫을 때, 그럴 때 이때 종가로 따라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나오느냐? 여기서는 계속 5일선 위에 있잖아요. 5일선 밑에 갈 때 요날 딱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만큼의 수익이냐? 종가에 사서 여기 이만 팔았어도 뭐 2.45% 정도 먹습니다. 뭐 삼성전자로 5, 6거래일 만에 2.45% 먹으면 되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미 요 정도에서 신호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나올 수가 있었겠죠. 어느 정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 되니까. 여기서도 4%로 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여기서 마지막에 또 뭐 꼭 종가에 안 팔아도 되니까, 그죠? 요 정도에 팔아서도 수익이고 하면 삼성전자로 한 일주일 한 5, 6거래일 만에 이렇게 2%, 4%를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날 사겠죠, 그죠? 요날 사겠죠? 요날 사고 올라가. 요것도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여기서 요날 사갖고 요날 견뎠다가 요 정도면 또 2% 정도 되는데, 여기서 또 5에서 위협하면 나오면 됩니다, 그죠? 5에서 위협하면 나오면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아니면 1, 2%에서 나왔겠죠, 그죠? 만약에 들고 계셨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일선 깨지고 나서 밑에서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다가 다시 5일선 올라타면 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처럼 몸통이 아니고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갭은 메꿔주죠, 대형주들은. 그래서 다음날 5일선 근처에 사는 거다. 요거 명심하세요. 갭으로 떴을 때는 바로 따라잡는 게 아니고 종가상 다음날이라는 건 다다음날 5일선 근처에서 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섣불리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갔다 그러든 여기다 들어갔다 그러든 중간 어느 중간 요 정도 구간에서 들어갔겠죠. 그럼 나올 때는 여기서 보세요. 쭉 보다가 5일선 안 깼으니까 안 나오다가 요 정도에서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럼 거기서 나오면 종가상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그러면 한 보름 정도 거래가 됐었겠죠. 보름 정도 보유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요 정도 중간 가격에서 사서 이렇게 팔았다도 보름 정도 삼성전자는 한 5, 6%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워낙에 안전한 주식이잖아요. 우리 예금 몇 개 받자 1년에 1%도 뭐 이자 떼고 안 주는데 삼성전자로 보름 만에 5, 6% 먹으면 되죠. 그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꼭 여기까지 아니냐. 또 그것도 보시면 여기 아니더라도 분할 매도 하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에서 분할 매도 내가 6%, 7%, 8%까지 나왔었겠네요. 그러면 삼성전자로 보름 동안 갖고 있는데 꼭 굳이 여기까지 다 내려올 때까지 안 하더라도 분할 매도했으면 수익률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려올 때는 전혀 건드리지 않죠. 이것도 지우고 또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건드리지 않다가 이날 몸통으로 뚫었죠. 이날 종가에 사는 겁니다. 그럼 이날 종가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날 종가에 사서 이날 종가에 사는 겁니다. 그 다음 5일선 안 깨잖아요. 여기 깼죠. 이날 또 종가에 팔아도 되고 중간에 분할 매도해도 되고.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뭐 일주일에 혹은 뭐 1년은 아니죠. 1년에서는 충분히 30%, 15% 먹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를 들고 일주일에 한 20% 먹겠다, 15% 먹겠다. 그런 분은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것도 이미 이 정도에서 종가상 사갖고 여기 들어갔어도 최소한 2%는 먹는 거예요. 또 한 일주일하고 보름 거래일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을 때 샀다가 팔으니까 여기는 뭐 거의 뭐 들어왔다가 나갔으면 되니까 이거는 뭐 거의 그냥 거래세만 정도만 냈을 거고요. 떨어지면 절대로 안 건드리죠. 그러다가 또 요날 들어갔겠죠. 몸통으로 뚫은 날 아닙니까? 그죠? 몸통으로 뚫은 날 종가 들어가고 다음날 5회선까지도 사실은 분할 매수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게 다음날 5회선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이 5회선 깨지면 또 여기서 잡은 것과 여기서 잡은 것은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5회선 안 깨고 갔죠. 5회선 안 깼죠. 이것도 꼬리를 먹고 올라갔죠. 안 깨다가 이날 깼죠. 이날 깨면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음날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이날 무조건 원리 원칙상 무조건 파는 겁니다. 아무리 양봉이라도 종가상 5회선 밑에잖아요. 이날 팔면 됩니다. 이날 종가상 팔아요. 종가상 팔더라도 수익률이 이게 어느 정도 되죠. 중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날부터 샀다 그러더라도 또한 보름 거래 만에 삼성전자는 9%에서 10% 정도 먹을 거예요. 여기서 팔았으면 훨씬 더 먹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세 상승이 됐으니까 5회선 안 깨고 쭉 그러다가 여기서 5회선 깨면 또 팔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날 들어가겠죠. 이제는 이제 아시겠죠. 꼭 안 거도 이날 요날 팔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요날이 진입하는 날입니다. 진입하는 날. 그죠?
그 다음에 안 팔아요. 안 팔다가 5일선 안 깼으니까 안 팔죠. 쭉 더 가봅니다. 그다가 분할 매도 해도 되고요. 5일선 안 깼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좋은 게 이렇게 이날 나왔겠죠. 요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날 나왔어요. 이걸 옮겨놓을게요. 요날 종가상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네, 이거는 한 18% 정도, 20% 가까이 여기까지 했으면 뭐 분할 매도했으면 엄청나게 수익이 했죠. 네. 그 다음에 5일선 밑에서 있을 때는 대롱대롱 매도 있을 때는 안 되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럼 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궁금하시죠? 지금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괜히 매일 1, 2%씩 손해만 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주봉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이렇게 평탄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맨날 들었다 나왔다 하다 보면 괜히 거래세만 나가고 매일 뭐 1% 1% 먹고 팔기도 하지만 1% 손해보고 팔기도 한단 말입니다. 요럴 때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잦은 매매와 쓰잘데기 없는 매매를 방지해서 우리는 주봉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일봉에서 했던 것처럼 이격도도 주봉이니까 저는 주봉에서는 10주선만 남겨놨어요. 이것도 가격 이동 평균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5, 20 다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요거는 주봉은 10주선이 중요하거든요. 10주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주선만 남겨놓습니다. 10주선이 추세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10주선이. 그래서 11선만 놔두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10주선만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주봉상 10주선이 우상향하거나 최소한 평평할 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우하향이죠. 삼성전자는 우하향이죠. 이럴 때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일봉상으로는 평평하더라도 주봉상 우하향이죠. 지금은 들어갈 구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도 처음에는 저는 월봉은 5개월봉, 10개월봉, 원래 50, 20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안 보고 월봉을 그렇게 보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은 6, 12, 24, 60, 120. 요거는 설명 안 들어도 되겠죠? 반년, 1년, 2년, 55, 5년, 10년이니까요. 근데 월봉상으로는 3개월선은 안 놔둡니다. 3개월선은 너무 잦은 매매가 돼요.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6개월선만 놔둡니다. 근데 월봉까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일봉과 주봉만 보시더라도 일단 그래서 어떤 종목을 누가 좋다 그러더라 혹은 제가 좋다 그러더라 하더라도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종목을 공략하는 거고,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는 오로지 차트로서 역할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한 30%에서 40%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지, 나머지들은 대부분 수급과 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펀더멘탈, 실적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게 뒷받침되고 나서 이제 내가 이때 들어가도 될까 싶어 하고 제일 마지막에 매도할 때의 참고사항이지, 이게 이걸 맹신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저는 맹신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좋다 그러더라도 지금 주봉이 이렇게 꺾여 있죠. 10주선이 추세의 10주선이 생명선이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10주선을 극복하고 위에서 올라갈 때는 좋지만 10주선 밑에서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는 이게 아무리 양봉이라도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추세를 바꾸려면요, 요번 주든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요런 식의 봉이 하나 나와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요런 식의 요걸 크게 장대 양봉으로 극복하는 봉들이 한두 개 나와줘야 돼요. 요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롱대롱 매달렸고 지금 그 10주선 요걸 극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5일선 공략도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구간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계속 거래세만 내고 1, 2% 계속 마이너스 나면은 오히려 계좌 녹아내리죠. 그래서 주봉을 꼭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보면서 5일선 가지고만 얘기를 하지 주봉이라든가 다른 기준선을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인터넷에도 보면 5일선 치면 많이 나옵니다. 5일선 매매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봉상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추세 생명선인 10주선 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10주선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해야 되는데 얘는 우하향이죠. 지금 삼성전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삼성전자에서 언급을 하려면 요 봉이 다시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하나 딱 만들면서 추세 요 10주선이 갖다 살짝 위로 또 돌려내는 그런 봉들이, 요런 봉들이 나와야 되겠죠. 요런 봉들. 요런 봉들이 나오고, 요런 봉들이 나오고 나서 10주선에서 눌림 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가는 종목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얘기하는 뺑기를 줬죠. 겁주고 날아가는 종목들. 이거 다시,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일선 공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5일선 올라타면 사고 5일선 내리면 팔면 되는데 주봉을 꼭 보셔라. 주봉을 꼭 보시고 주봉 10주선 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10주선 위에 있는 것들 위주로 5일선 공략을 하시면 되고 10주선 밑에 있거나 이렇게 하강이 큰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10주선 이렇게 하강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구간에서는 들어가갖고 드실 확률이 수익 내실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이건 초고수들도 수익 내기 이거 초고수들도 이 주봉 하나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한 8%짜리인데 이거 먹으려고 뭐 위험을 감수하진 않아요. 물론 다 삼성전자니까. 그래서 5일선 공략은 단타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서 내려오는 거에서 물론 뭐 9% 10%씩 먹을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확률상 되게 적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습니다. 기왕이면 이럴 때 다 가지고 닭풀이 불면은 닭도 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트가 훌륭할 때 들어가갖고 실수하더라도 먹는데 이럴 때는 실수 잘못 딱 삐끗하면 바로 이런 거 맞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맞아버리면요, 뭐 10% 마이너스 10%짜리 하나 맞아버리면 안 돼요. 삼성전자도 이런 구간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서 이런 구간, 이런 봉이 나와갖고 돌릴 때,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5일선 공략도 그러면 맞을 확률이 적어요. 그 다음에 지금 구간은 그래서 지금 구간은 들어갈 구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5일선으로 돌아서 보시면요. 5일선 공략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런 10주선 위주로 보고 나서 10주선을 보고 여기 상승이구나 싶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상승은 길게 먹어요. 하락은 짧게 먹고 하락은 짧게 바로 뱉어버리니까 상승은 길게 먹습니다. 이렇게 길게 먹어요. 하락은 짧게 이런 건 안 들어가거나 손절이 빨리 하면 되니까 상승은 많이 길게 누리고 손절은 짧게 칠 수 있는 게 이 5일선 공략인데 5일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봉 꼭 보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의식을 확장 한번 해보자고요. 어저께 또 60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60선도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은 단기를 보시면 되고요. 60선은 중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60선, 120선은 그보다 더 큰 선들은 장기로 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60선 위에 있을 때는 공략을 하면 되고요. 60선 밑에 툭 떨어질 때는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5일선하고 똑같아요. 60선 밑에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세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요 구간은 60선 밑에 있잖아요.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주봉하고도 비슷하죠? 주봉도 보통 한 51선하고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나 주봉이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추세선으로 보면 주봉상 요것과 60선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60선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공략하는 게 지금 아니다. 삼성전자도 다시 말해서 60선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공략. 60선 깨지면 나오면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지금은 장기로 보는 사람들은 이미 60선이 깨진 이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나와고 나서 지금 뭐 그냥 지글탕지글탕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60선 위로 올라놨을 때 장기로 봤을 때는 들어가셔야 된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60선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60선을 툭 이렇게 깨고 크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회복 못하고 다시 떨어지면 이때는 피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60선도 굉장히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60선 이렇게 포물선 그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포물선을 싹 그리고 지금 이렇게 꺾여갖고 포물선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갖다가 강력히 뚫어주면 모르겠지만 여기를 안 뚫어주면 계속 맞고 헤딩하고 나오고 헤딩하고 내려오고 그런 수가 생겨요. 그러다가 여기를 방 뚫으면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구간이 큰 구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60선을 잘 지키고 올라가죠? 이제 안심하고 계속 배팅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
60선이 이탈했으니까 요날 나왔겠죠. 그죠? 그럼 다시 60선 올라갔나? 이것도 갭 상승했으니까 요날이나 요날 우리가 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날이나 이날 나오고 다시 요날 사면 되겠죠. 60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50선하고 공략이 똑같은데 60선은 좀 길게 60선이니까 60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5일선 공략하시는 분은 쉽게 말해서 5일 동안만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셔도 돼요. 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요. 기술적 분석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도 녹아져 있고요. 매크로도 녹아져 있고요. 개별 종목의 어떤 리스크도 다 녹아져 있는 거라서 오로지 차트만 가지고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펀더멘탈이 기본이 돼야 되고 수급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5일선 공략의 꿀팁은 첫째, 주봉상 10주선이 살아있는 종목을 공략하자입니다. 그럼 뭐가 살아있느냐? 주봉이 우상향 이렇게 쭉 우상향 하거나 하락을 하다가 탁 꺾이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하락하다가 딱 꺾여서 꺽쇠처럼 탁 꺾이는 그때가 그 상승 초입이거든요. 그때 공략을 하자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5일선 공략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시황과 종목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